AI가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면 10년 뒤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메타가 직원 8,000명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메타의 순이익은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적자라서 자른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멀쩡히 다니던 직원 10명 중 1명을 내보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라지는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부터 얼마나 빠르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들여다볼게요. 메타는 2026년 현재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비어있던 공석 6,000개도 아예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두 숫자를 합치면 거의 14,000개짜리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메타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로 내세운 건 AI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재편이라는 거예요. AI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기존 인력을 정리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그 비어있는 6,000개 자리가 AI 전문직으로 다시 채워져야 말이 맞는데요. 메타는 그 6,000개 공석 중 AI 관련 직무가 몇 자리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명확히 공개됐다면 진짜 전략적 재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술업계에서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AI 도구가 실제로 도입되면서 데이터 정리, 보고서 작성, 기본적인 코드 생성 같은 반복 업무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은 채용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요. 일반 개발자나 중간 관리직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AI 모델을 다루는 전문가나 데이터 과학자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셋은 기업의 전략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두루 채용하던 방식에서 소수의 고도화된 인력과 AI 도구의 조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10년 뒤를 결정할 변수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AI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발전하느냐입니다. 지금 AI는 반복적이고 패턴이 명확한 일에서 인간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판단,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복잡한 맥락을 읽는 능력 같은 건 아직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문제는 AI가 이 판단력을 언제 갖추게 되느냐에 따라 위험 직군이 급격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AI는 계속 도구에 머물고 인간은 그 도구를 활용하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면 2030년 전후로 중간 숙련도의 직무 상당수가 자동화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변수인 이유예요. 두 번째 변수는 기업이 AI를 어떻게 쓰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똑같은 AI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기업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AI로 기존 직원을 아예 대체해버리는 방식이고 다른 쪽은 AI를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조도구로만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내는 신호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단 모든 기업이 이 방향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산업마다, 기업 규모마다 선택이 다를 테고 그 차이가 어떤 직종은 살아남고 어떤 직종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기술 혁신은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AI는 이전 자동화와 달리 인간의 인지노동까지 건드린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누가 맞는지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 변수는 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변수는 앞에 두 가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AI를 만드는 능력보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핵심 스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코딩을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서 AI 도구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도구에 머무는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기업들이 대체보다 증강 방식을 선택하면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이에요. 이 경우엔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진 않지만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임금과 고용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간 숙련 직무가 빠르게 대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메타와 MS가 보내는 신호대로 대기업들이 일제히 인력 최소화와 AI 도구 극대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좁은 문이 되어요. 3, 40대 직장인은 지금 하는 일이 5년 후에도 존재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50대 관리직의 경우엔 높은 연봉과 나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직종은 AI 덕분에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고 어떤 직종은 빠르게 사라지는 방향으로요. AI를 설계하고 다루는 사람들의 연봉은 폭발적으로 오르는 반면 반복 업무 중심의 직종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나는 분명해 보여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공통으로 작동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잘 못하는 영역에 강점을 두거나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AI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건 뭔가요? 맥락을 읽는 능력, 사람과 신뢰를 쌓는 능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는 일에 가깝다면 지금이 스스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당장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안에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도구를 직접 써보는 경험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일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같은 조건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메타는 돈을 잘 벌면서도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가 우리 삶에 언제, 어떤 형태로 닿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움직이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실이가 물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실이가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물어올게요.